지금부터 형상 관리를 위한 Git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t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형상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형상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형상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보시는 이미지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불리는 화면 설계서입니다. 서비스 기획서나 요구사항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게 할 것인지를 눈에 보이도록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UI, UX를 입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스토리보드, 와이어프레임 혹은 프로토타입 등과 같은 문서가 산출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실행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건 역시 소프트웨어의 형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서비스의 흐름을 작성한 일종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화면들이 어떠한 흐름과 로직을 가지고 실행할 것인지를 도식화한 문서가 되겠죠. 이건 역시 프로그램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의 형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는 이미지는 조금 더 로우 레벨의 형상이죠. 바로 소스코드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앱이 되려면 소스코드를 통해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스코드 역시 소프트웨어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들은 요구사항이 새로 변경이 되거나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의 형상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사칙 연산만 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처음부터 모든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완벽한 요구사항 문서를 기반으로 설계도 한 번에 끝내고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한다면 바로 고객에게 배포 가능한 상태의 앱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때는 소프트웨어의 형상이 최초 작성한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 개발 프로세스마다의 변경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개발 프로세스 방식을 우리는 워터풀 모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개발 모델입니다. 요구사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면 당연히 디자인 문서들에게도 업데이트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경점은 결국 소스코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버그가 발견될 수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요구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최종 고객에게 릴리즈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게 되겠죠. 즉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변경점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변경점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 관리라는 단어가 생겼고,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형상 관리의 뜻은 소프트웨어의 변경점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SCM이라고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상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즉 변경점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과정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나 규모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점을 관리하는 형상 관리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 과정이 됩니다. 때문에 형상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상관리의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사항 도출 단계에서는 서비스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등이 그에 해당될 수 있고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스토리보드,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혹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문서가 형상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당연히 소스코드가 형상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타 API 문서, 개발자 가이드 문서도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소스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바로 Git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Git은 소스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형상관리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또는 버전관리 도구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Git 이외에도 SVN, CVS, 머큐리얼, 비트키퍼, 클리어케이스 등 다양한 형상관리 도구 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Git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요. 자, 한 번쯤은 보셨을 사진인 것 같습니다. 리눅스 커널의 수장이죠. 바로 리누스 토왈즈입니다. 이 리눅스 커널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죠.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도 소스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패치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하다가 2002년에 비트키퍼라는 툴을 사용해서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잘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왔다고 하고요. 2005년도 되면서 비트키퍼가 유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비트키퍼를 계속 사용을 할 것인가, 돈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 형상관리 도구를 위한 형상관리를 위한 도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 그 리눅스 개발팀에서는 그 비트키퍼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본인들의 형상관리를 위한 Git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리눅스 개발팀에서 이제 Git을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도구는 이러한 5가지의 목표를 반드시 수행해야 돼 라고 언급을 합니다. 빠른 속도, 단순한 구조, 비선형적인 개발, 완벽한 분산, 리눅스 커널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유용. 실제 Git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보면 이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구나, 완벽하게 구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업에서 약 9년 동안 Git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제품의 소스코드를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 관리를 하면 할수록, 사용을 하면 할수록 참 잘 만든 도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Git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완벽한 분산인데요. 그렇다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과 분산식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중형 버전관리 방식은 CVS, SVN과 같은 도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격 서버 안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스코드 풀셋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A, B, C 각각의 개발자들은 자신이 맡은 특정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변경점들을 다시 원격 서버로 내보내는 구조가 중앙집중형 버전 관리 구조이죠. 이 방식은 일단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데이터들이 이 중앙 서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도 매우 쉽죠. 하지만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은 협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 원격 서버에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소스 코드가 손실이 된다면 사실상 이것을 복구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분산 집중형 버전 관리 방식은 Git이나 머큐리얼과 같은 도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도 원격 서버 안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풀셋으로 존재합니다. 동시에 A, B, C 각각의 개발자들의 로컬 저장소 안에도 동일한 풀셋의 소스 코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개발자들이 직접 수정하고 빌드해서 확인까지 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나면 그때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다시 원격 서버로 내보내면 됩니다. 원격 서버에 있는 그 저장소가 만약에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로컬 저장소에 있는 이 저장소를 그대로 복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복원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다 분산 집중형 버전 관리 방식으로 많이들 추세가 옮겨가고 있고요.
기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세 특징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세는 무료이죠. 그리고 오픈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GitHub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기세의 실제 코드를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깃을 사용하는 방식은 커맨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커맨드 방식 자체가 익숙해지면 매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티니 풋프린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풋프린트는 소프트웨어 단위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결국 설치 공간이 매우 작다라는 걸 의미하죠. 나중에 직접 이 깃을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깃이 좋은 성능을 가진 거에 비해 설치 파일, 설치 공간은 매우 작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브랜칭 기능, 그리고 스테이징 영역, 다양한 워크플로우 등의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점점 더 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깃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주요한 파트너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넷플릭스 여러 가지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미 깃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공식 사이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역시 깃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코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